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먼저 어제 국내장 마감 소식부터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2% 이상 크게 오르면서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한 반면에 코스닥은 오후 2시를 기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코스닥 시장에서 좀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오늘 국내 장 이제 시작을 한 8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떤 종목을 사야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도 공개해드리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오늘도 2부의 첫 순서부터 시작을 해볼 거고요.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금일은 진성TC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전일 기관과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최근에 중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대규모 투자 관련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 때문에 내부적인 내수 부양을 위해서 중국이 정책적으로 내수 부양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진성TC나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이런 쪽들이 상당히 눈에 띄게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2019년까지 중장기 굴삭기 시장 호황이 예상되고 있고, 시장 성장에 따른 외형뿐만 아니라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 고객사인 미국의 캐터필러를 통해서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주식으로 볼 수 있겠는데, 캐터필러나 두산 인프라코어 등의 주요 고객사 굴삭기 판매 호조 때문에 양호한 실적을 매출을 상반기에 올렸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빠진 이유는 영업이익 성장이 매출 성장 대비 다소 더딘 수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 성장이 더디게 나타났던 주요 이유는 원자재의 어떤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이익단이 약간 처지면서 종목까지 주식까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에 주요 고객사인 미국의 캐터필러와 추가적인 판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 7월부터 캐터필러와 추가 판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7월 말 판매량부터 인상된 판가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수익성이 다시 회복되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중국의 인프라 투자 발표가 있었고, 판가 인상이 추가로 이루어지면 영업이익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부분은 다시 반등 국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4분기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데,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에서도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기대감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진행 여부가 새롭게 결정이 된다면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를 또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수혜주로서 진성TC도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3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 진성TC였고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께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금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큰손 수급 포착 저평가 중소형주 전문가 신준섭. 대세 상승 종목만 매집한다. 성장주 발굴의 귀재 이용우.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오셨고요. MIC 투자그룹의 이용우 팀장, 이렇게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률 현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또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까지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신준섭 전문가 최근 추천주 현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신준섭 전문가 가장 최근에 주신 8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수익률 현황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신 코오롱 플라스틱, 경동제약이 나란히 5%대, 3%대 수익권에 있고요. 2주 만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 종목 눈에 띄는데 9월 7일에 사신 탑 엔지니어링이 매수가 대비해서 23%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용호 팀장님의 최근 추천주 현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9월 14일에 지난주에 주셨던 아이디스인데요. 어제도 장중 최고가 나왔었죠. 최고가를 찍고 한 1%대 조정이 있었는데 지금 40% 가까운 수익을 한 주 만에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같은 날 주신 한원시스템도 지금 6%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9월 7일에 매수된 클래시스가 아쉽게도 종가 기준 손절가 터치가 돼서 저희 코트에서는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신준섭 전문가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살펴보실게요. 1위 종목 역시 9월 7일에 매수된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23.23% 지금 가장 크게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어서 코텍, 태경산업, 현대통신이 6%대, 코오롱 플라스틱이 5%대 상승 중입니다. 이용호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보시죠. 이용호 팀장 하면 이제 코나아이라는 종목이 함께 떠오르는데 50%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계십니다. 1위 종목이고요. 아이디스가 2위로 올라왔고 여기에 유비커스가 25.56% 수익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체 전문가 수익률도 함께 보시죠.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4위부터 8위까지 이름 올린 전문가 지금 그리고 종목 함께 확인하고 계신데 포스코 캠텍이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 코스닥 쪽에서도 강세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박동현 본부장과 반종민 팀장의 포트에 있는 종목입니다. 각각 4위, 6위를 기록 중에 있고요. 신일섭 소장의 삼성출판사가 5위로 밀린 상태이고 신일섭 소장 신세계인터내셔널이 8위에 기록 중에 있는데요. 어제장 신세계인터내셔널 장중 최고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30.72% 수익 기록 중이시고요. 김홍식 팀장의 쌍용 양해가 7위입니다.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1위부터 3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1위는 여전히 손여로 팀장께서 꿰차고 계시죠. 에코마이스터 68.49% 수익을 기록 중에 계시고 지금 함께하고 계신 이용호 팀장님의 코나아이와 아이디스가 전체 전문가 순위에서도 2위와 3위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함께 사신 분들 축하의 말씀 드릴게요. 네, 저희 수익률 리뷰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일단은 신준섭 전문가님, 탑 엔지니어링 볼까요? 예,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LCD, LED 쪽에서는 글로벌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고요. 실제 또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전방 산업 자체들이 일단 광범위하게 지금 성장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의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그 신고가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단기 급등이 좀 심해서 좀 단기성 그 매물 출현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이 시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홀딩 전략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탑 엔지니어링 들어봤고요. 이용호 팀장께는 1위 종목인 그리고 전체 전문가 순위 2위 종목인 코나아이 여쭙겠습니다. 네, 예. 코나아이 일단 이제 올해는 이제 가입자 증가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익 성장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문인식 카드 전환 발급이 이제 더해질 경우 성장 속도는 이제 2005년에 기록했던 2차 성장 국면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9월 21일 금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가 오늘 강세장이었지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이 나왔습니다. 기술주도 강세였는데 에너지주 섹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던 미국장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떻게 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쪽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국내 증시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밀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어제장 2%대 급등을 보였던 삼성전자인데요. 오늘은 1% 가까운 차익 실현 매물을 맞으면서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하락 전환이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은 2%대 좀 밀립니다. 77,500원 선에서 시초가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나란히 1%대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날 금융당국의 이 제약 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감독 지침 발표로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렸던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 함께 전해드립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오늘 현대차의 주가가 1% 더 오르는데요. 현대기아차 8월에 유럽에서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장 2% 강세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1%대 더 오르면서 주가 13만 원 선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스코, LG화학, 네이버까지 시총 상위주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까요?
오늘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는데 코스피는 지금 이틀째 상승이죠. 0.37% 오른 2332선에서 시작이 됐고요. 코스닥은 하루 만에 또 상승 전환이 돼서 0.5% 오릅니다. 825포인트로 시작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블록딜 관련 오버행 우려로 이틀 연속 약세 보이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1%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사흘 만에 상승 전환이고요. 주가는 다시 93,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신라젠의 주가가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지요. 바이오주들의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신라젠은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데 0.7% 상승이고요. 지금 시총 1위부터 5위권 내 종목 일제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네, 지금 화면상으로 메디톡스가 약과 출발이 됐고 거의 전 종목이 또 오름세입니다. 바이로메드, 스튜디오드래곤, 코롱 티슈젠까지 1% 안팎으로 강한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 분위기는 상승인데 끝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산다면 오후장 매수가 가능할지도 함께 좀 여쭤보고 싶고요. 신준섭 전문가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할게요. 예, 이번에 제가 추려온 기업은 일단 꾸준히 성장을 해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좀 나름대로 좀 소외되고 있는 기업들. 우리가 좀 하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동안에 좀 꾸준히 관심 가지시면서 분할적인 매수를 좀 할 수 있을, 한다면 또 충분히 좋은 성과를 좀 이어줄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추려와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빅솔론입니다. 빅솔론이라고 하면 일단 국내 대표적인 미니 프린터를 이제 제공을 하고 제작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동사는 2002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참고로 2002년 11월에 삼성 전기에서 이제 분사된 기업이거든요. 프린터는 이제 관련 주변 기기를 원래는 이제 생산할 목적으로 분할이 된 이제 기업인데 현재는 이제 포스라고 우리가 불리는 이제 포인트 오브 세일. 일단 우리가 이제 뭐 마트나 일반적인 우리가 뭐 물건을 사고 음식점에서 계산을 할 때 결제된 다음에 나오는 영수증을 이제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니 프린터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국내에서는 상당한 또 시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연매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일단은 뭐 매년 700억대, 800억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동사의 성장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좀 스마트폰이 이제 보편화가 되면서 대다수의 영수증 자체가 일단 직접적인 이제 용지 사용에 대해서도 조금 자제하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어서 동사의 실적이 좀 주춤하지 않을까. 성장에 대한 정체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좀 강했었는데 오히려 동사의 실적은 이런 부분들을 좀 오히려 역으로 성장에 대한 수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리 국내 시장에서 물론 영수증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포스에 대한 시장에 대한 시장도 확장이 되고 있지만 또 다른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시장이 좀 열렸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단순히 영수증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영화관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뭐 병원이라든지 금융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키오스크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작은 용지에 나오는 부분들도 하나의 또 미니 프린터의 하나의 개념으로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동사가 앞으로 좀 확장해 갈 수 있는 이 시장에 대한 잠재력은 여전히 좀 갖춘 상황인데요. 매년 일단 10%대 정도의 지금 성장이 지금 찍히고 있다라는 거, 저도 상당히 이 동사를 포착을 하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이런 실적을 보면서도 좀 놀라웠었고요. 분명히 일단 기존에 있었던 사업 자체가 좀 정체가 될 것이다라는 저도 선입견이 있었는데 막상 기본적인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부채 비율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선입견이 확실히 깨졌습니다. 참고로 동사 상반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을 보시면 11% 정도로 나오는데요. 거의 뭐 무차입 경영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꾸준히 쌓아왔던 이런 자산들 자체가 현금성 자산과 금융자산이 750억 원 그리고 토지 건물 자산이 70억 원 정도를 지금 갖고 있는 부분들 고려해봤을 때 1,000억 원대가 조금 넘는 지금 동사는 여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소외됐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동사의 지금 성장에 대한 부분들, 관심이 조금씩 쏟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래량 자체가 그렇다 좀 크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발행 주식 수가 일단 2천만 주 정도는 되는데, 일단 동사의 또 지주, 어떻게 보면 모회사죠. 지주회사가 아이디스 홀딩스거든요. 근데 자사주 포함하면 한 약 50% 정도, 실질적으로 유통 주식 수는 9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제 우리가 시가로 공략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분할적인 매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접근 매수가는 현재가 기준으로 6,400원대, 500원대 밑으로 해서 꾸준히 매수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 7,600원, 손절가는 5,900원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다날이라는 기업입니다. 다날하면 일단 국내 우리 대다수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는 게 이제 결제 관련된 시스템,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사가 2000년 7월에 세계 최초라는 것을 타이틀을 걸고 있는데 휴대폰 결제 솔루션을 일단 개발한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성장 속도가 좀 늦지 않았나라는 부분들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 2014년에 비해서 동사의 성장 수치는 현재 한 2배 이상, 100% 이상 성장한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꼭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해가고 있지만 주가는 여전히 좀 기어가고 있다라는 거. 네, 이 부분이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동사는 업력 20년 된 결제 및 인증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동사에서 이제 동사와 이제 그 경쟁 기업을 이제 찾자면 이제 KG 모빌리언스가 있는데요. KG 모빌리언스란 거의 국내 결제 시장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합법적인 어떻게 보면 과점 시장을 좀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우리가 온라인이나 이런 오프라인 상황에서 이제 결제를 하고 있는 이런 피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양분해서 양사 간에 지금 나눠 갖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앞으로에 대한 동사의 안정적인 매출은 일단 깔렸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국내 시장만 이제 그 공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동사는 기술력과 보안성을 좀 내세워서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2006년 12월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제 현지 법인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공략을 이제 해왔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SK텔레콤 통신 1위 기업인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버라이존과 이제 계약을 해서 이런 그 결제 시스템을 서비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AT&T라든지 스프린트, T-모바일사와 같은 미국의 유수의 그런 대형 이통사라든지 이런 IT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동사의 본격적인 성장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오토 쪽으로 잘 알려있는 우버라든지 미국의 금융권 그리고 최대 신용정보회사 위성방송 사업자 등과 같은 이런 그 글로벌 기업들과도 지금 모바일 인증 계약을 좀 체결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동사의 단순히 이제 국내 시장으로에 대한 그 정체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아니면 조금 미미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장을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이제 카카오페이라든지 이제 중국 텐센트의 위챗 같은 이제 이런 플랫폼 그 글로벌 플랫폼사들과도 이제 바코드 결제 시스템을 지금 체결을 하면서 서비스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 결제 시스템의 가장 핵심은 일단 그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한번 체결이 되면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단순히 단발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안정적인 또 매출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날이 최근 들어서는 다른 여느 이런 결제라든지 인증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도태됐거나 아니면 소외된 좀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주가를 보시면 좀 아시다시피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조금 많이 소외될 기업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주가가 자체가 상당히 좀 레벨업 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동사는 좀 단기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단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좀 포석을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 실적만 봤을 때 반기 실적만 봤을 때 전년도 반기 기준으로 30%가 넘는 지금 성장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올해 역시 전년도 대비 상당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예상이 됨에 따라서 다날이 국내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에 대한 가도는 내년에 가시화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적인 좀 분할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1차 매수가는 일단 그 4,400원대, 500원대, 그 밑으로 해서 분할적인 매수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5,200원, 손절가는 3,92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은 지난번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다스코라는 기업입니다. 구사명은 일단 동아 에스텍이라는 기업인데, 동사는 이제 96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 일단 도로 안전 시설물,
뭐 가드레인 쪽이라든지 이제 금속 구조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도로 쪽에 확장이 됨에 따라서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이게 기업인데요. 당시에 종전 수혜주다라는 말씀도 주셨었는데. 예, 맞습니다. 네. 그때 추천을 드리고도 기업 자체가 주가가 좀 많이 이제 이런 그 남북과의 그런 그 흐름들 때문에 미국과의 뭐 북한과의 관계도 그랬고요. 살짝 그 빠지긴 했었지만 직접적으로 손절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이제 권해드렸던 상황이었고 실제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역시도 동사는 단순히 테마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실적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역시도 이제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자 가지고 왔고요. 잠깐 또 실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적을 제가 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500억 원대에서 1,100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연매출이 전년도 2017년 기준으로 2,200억을 이제 달성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1,200억 정도 좀 나왔는데 전년도 그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가 넘는 성장 수치입니다. 중요한 게 일단 그 공사, 건설 토목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가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동사는 좀 수익성이 계속 개선이 돼가고 있는 수치들이 좀 확인이 되었고요. 벌써 영업이익률 자체가 52%가 넘는 전년도 반기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 자체가 100억 원이 좀 넘은 상황이거든요. 거의 10%대가 넘는 지금 영업이익률을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지금 100%가 되지가 않습니다. 78%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다수의 이런 토목 건축 분야에 있는 대형 건설사라고 하더라도 이제 부채 비율 자체가 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런 재무 구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러한 그 자금에 대한 회전율 자체가 좋기 때문에 뭐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지금 부동산 자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좀 자산을 계속 겸비해가고 있는 갖추고 있는 기업 중에 좀 하나입니다. 일단 여기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그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좀 언급해드리면 일단 2020년도까지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전체 도로에 대한 연장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4차선 이상의 국도 비율을 60% 이상을 넘게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좀 예산이 편승이 됐고 편입이 돼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보면 또 안정적인 동사의 매출로 좀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일단 경제가 이제 이어지려면 경협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철도와 도로를 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도로를 잇는다라는 부분이 바로 동사의 직접적인 또 다른 종전 테마주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국내 시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좀 정체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좀 우려는 될 수 있지만 이번에 이제 여러한 그 북한과의 이런 남북 관계에 대한 아주 그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 우리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또 국내 시장으로만 좀 볼 필요는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2015년에는 쿠웨이트 코즈웨이 해상 교량 건설 공사에도 동사에 또 직접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수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새로운 이제 해외 쪽에 대한 해외 수출 이런 업력에 대한 부분들 레퍼런스 자체는 동사가 이제 해외로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걸로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동사의 앞으로에 대한 성장에 대한 수치들 단순히 지금 정체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30%대 40%대가 넘는 지금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탑 엔지니어링을 추천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게 상당한 높은 그 성장 수치 급작스럽게 이제 그 기업이 성장할 때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투자자라면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 주가가 높다면 당연히 부담이 되고 리스크가 높겠지만 소외가 되고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기회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 이렇게 소외된 기업들 모멘텀 투자도 좋지만 너무 쫓아가기 어렵고 장을 못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기준으로 좀 여유 있게 분할적인 매수를 해 가신다면 분명히 좀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좀 확신이 듭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추천가는 현재가 기준으로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스코가 지금 1% 조금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8,600원대 일단 9,000원 밑으로는 꾸준히 분할 매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1,600원, 손절가는 7,86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준석 전문가 탑픽 종목 봤습니다. 성장세는 꾸준한데 주가가 덜 올랐다라는 관점으로 세 종목을 선별하신 거고요. 또 연말까지 분할 매수로 대응해도 좋다라는 의견 함께 참고하십시오. 잠시 뒤에 목표 주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이번에 수익률 굉장히 좋은 우리 이용우 팀장인 탑픽 종목도 공개할게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셈코입니다. 예. 이제 동사는 이제 항공기 도어 시스템이나 이제 점검도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항공기 도어 시스템 제조 능력 보유를 한 업체는 이제 동사를 포함해서 전 세계 한 5개 정도 회사에 불과하여서 이제 일단 국내 유일 항공기 도어 시스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항공기 도어 사업은 일반적인 이제 승객용, 이제 화물용, 이제 도어 시스템과 기계 내부 이제 장비 작업자의 진입을 위한 점검 도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항공기 시스템은 이제 부품만 일단 10,000개가 넘고 이제 공정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과 숙련도를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도 한데요. 이제 특히 승객용 도어 시스템은 국내에서도 동사가 유일하게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어 사업 매출액이 이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이제 현재 운항 중인 항공기의 대부분이 이제 90년대 이전에 생산된 이제 항공기인데, 향후 10년간 이제 신형 항공기 교체 수요가 꾸준히 예상되는 만큼 이제 도어 사업도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신규 사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이제 드론 제조업에 진출을 했는데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이제 무인기 개발을 또 완료하였다고 하고, 이제 또 작년 말부터 공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20년까지 매년 10억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서 향후 무인항공기 사업 매출 비중 한 20%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이제 국내에서 무인기 사업은 이제 지도 제작, 이제 해안선 및 이제 산불 감시 등의 분야를 위주로 이제 고성장이 또 전망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염려된다는 점은 이제 올해 실적이 좀 다소 부진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신공장 가동이 2분기부터 또 시작이 되면서 이제 생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제 고정부 부담이 늘어날 거고, 이제 공장 가동을 위해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이제 뭐 감가상각비 인식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실적은 다소 부진하나 이제 수주 잔고가 풍부하고 이제 추진 중인 이제 수주권들이 다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매출액이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도어 시스템 자체가 이제 공급 계획이 전년과 달리 또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신규 공장이 또 이제 가동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이제 항공도어를 기반으로 쌓은 기술력과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다변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일 좀 이제 크게 한번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었는데, 이제 현재가로 이제 공략 제시해드리겠고요. 이제 손절가는 5,500원, 목표가 8,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팀장님, 하겠습니다. 셀코 제가 시가총액 보니까 500억이 좀 안 되는 것 같던데 투자하시는 분들 좀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제 과도한 비중을 싣지 마시고 분할로 매수하시는 전략을 이제 당연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드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4차 산업의 핵심 이제 역량이기 때문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항공기 도어 시스템 이제 유일한 이제 또 기술 보유 업체이기 때문에 4차 산업의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 다음 종목도 볼게요. 예, 두 번째 종목 이제 준비드린 게 엔지캠 생명과학인데요. 이제 또 동사는 이제 신약 후보물질 또 EC18을 가지고 이제 크게 3가지 임상을 또 진행 중입니다. 이제 호중구 감소증, 이제 구강 점막염, 이제 급성 방사능 증후군을 적응 중으로 각각 이제 미국에서 임상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 가장 기대되는 파이프라인이 이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의 임상 중간 결과가 빠르면 이제 연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EC18 같은 이제 현재 유일한 호중구 감소증을 이제 치료제 처방할 수 없는 이제 환자를 타겟으로 개발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대상 환자는 이제 조사 결과 미국에만 한 20만 명 정도 파악이 되고, 미국 시장만 이렇게 되면 3조 원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동사는 치료제가 없는 시장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가지고 도전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시장성 마크는 압도적이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사에 약점이 있겠다면 이제 실제 임상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좀 없었다는 점인데, 이번 호중구 감소증 임상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제 상당히 파급력이 굉장히 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의 임상 결과는 이제 매우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된다면 이제 과거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자 임상 때문인데요. 이제 이번 임상은 이제 12명 정도 대상이며 이제 최종 복용량을 이제 정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자 임상과 비슷하게 부작용 없이 이제 또 완화가 확인된다면 매우 또 고무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제 회사가 또 올해 하반기 중 도출될 이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해외 학회에서 발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이 중간 결과를 토대로 이제 기술 수출까지 또 추진할 예정일 것으로 보고, 이제 임상 이상 내년 하반기 정도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구강점막염 치료제 또한 이제 19년 하반기 중 이제 임상 이상을 마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또 이렇게 또 호중구 감소증 이제 글로벌 임상 이상에 대한 중간 결과가 또 9월, 10월 또 취합 발표될 예정인데,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학회나 논문을 통해서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므로 이제 환자 대상 임상 데이터 확인이 이제 서서히 가능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이제 임상시험 이제 효능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제 이번 호중구 감소증 임상 결과의 발표와 더불어 10월에는 이제 급성 방사선 증후군 이제 또 임상 이상이 신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다른 이제 적응증들의 임상 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이 또 하나둘씩 이렇게 제약회사 특징마다 진행될수록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예상하여 이제 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이제 또 공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108,000원, 목표가는 13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으로 이제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 화승 엔터프라이즈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동사는 이제 아디다스 그룹의 이제 부문의 2위 밴더사입니다. 이제 아디다스 코어라인이 이제 리복 브랜드 신발 생산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신발 OEM 산업의 특성상 이제 바이어와 밴더 간의 상호 간 의존도는 또 절대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OEM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어의 수주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제 신발은 바이어 제품 생산을 위한 밴더사의 설비 투자가 선행적으로 이제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제 바이어의 밴더 의존도가 타 OEM 분야에 비해서 이제 또 동사의 이제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바이어와 이제 밴더사의 주가 동조가 좀 특징적인데, 이제 일단 화승엔터는 이제 아디다스의 2위 밴더사로서 제품 생산 계획에 맞춰 증설을 진행 중이고, 2020년까지 매년 이제 생산 증가량이 이제 17% 정도 증가하면서 이제 동사의 아디다스 내 점유율은 점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또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면 이제 또 상반기 실적이 좀 부진한 점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9월에는 이제 선적 물량이 좀 많은 편이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디다스의 실적이 호조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사의 실적에 또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는 동사가 또 최근에 생산 라인 확장의 속도를 좀 내어서 효율성 개선에 또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등 이제 글로벌 자동화 생산을 또 꾀하고 있기 때문에 아디다스 중장기 전략에 또 발맞추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3분기 실적은 지난해 3분기 실적이 또 이례적으로 또 크게 개선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저부담으로 작용해서 영업이익이 감소할 전망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제 또 그 아디다스 같은 큰 기업의 2위 밴더로 이제 국가나 지회 경쟁력 자체를 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 실적 부진은 일시적이라 또 판단이 되고 있고요. 미뤄졌던 고급 부가가치 제품 출하가 하반기에 또 시작되면서 이익 개선 모멘텀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또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증설 효과나 이제 신제품 출시 본격화로 4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적 개선과 모멘텀이 이어질 전망으로 중장기 전략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현재가로 이제 공략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 13,000원, 목표가 1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용호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탑픽 종목도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세 종목씩 정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목표 주가, 손절가 정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 투자 의견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볼 종목은 바로 롯데정보통신입니다. 연일 최고가 경신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장에서도 4% 가까운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7월에 거래소에 상장이 된 롯데정보통신입니다. 향후의 흐름 또 어떨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고 신준섭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롯데그룹 계열의 대표적인 이제 IT 또 솔루션 통합을 주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세계그룹으로 보면 신세계 INC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일단 동사는 우리가 기업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단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이제 그 큰 손들의 초반에 이제 참여한 그 투자들은 지금 당장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그 물량들이 이제 보유수가 이제 풀린다든지 이런 부분들 내년에 대한 부분들 오히려 이 부분들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을 물론 찍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고 싶은 심리가 당연히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조금 리스크가 좀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물론 지금 시세에 대한 흐름들로 인해서도 유통지수가 그렇게 많은 지금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기에 대한 시세는 어쩔 수 없이 뭐 신규 참여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지금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이고 결정적으로 좀 기업적인 부분들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장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밸류를 충분히 반영을 한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고 그 이상에 대한 프리미엄이 지금 반영이 추가적으로 지금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된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소외된 종목들 중심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롯데정보통신에 대한 의견 지금 들어가는 건 좀 무리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에 카카오 좀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장 초반에는 5% 가까이 오르다가 지금은 2%, 뭐 3% 가까운 상승세로 오름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이후로는 주목을 좀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용우 팀장께 여쭤볼까요? 예, 일단 카카오가 이제 뭐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커머스 사업을 분사해서 이제 뭐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하고 이제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 이제 커머스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이제 확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커머스 자체는 이제 이용자들에게 이제 목적 자체가 이제 쇼핑 정보와 또 편의성을 제공하고 사업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상품을 또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또 카카오라는 회사의 또 아이덴티티에 가장 또 잘 맞는 계획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장 이후에 또 주목을 못 받고 있고 그동안 굉장히 또 횡보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수급이나 이제 또 그런 이제 기대감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당장에 또 이제 연휴 전에 매수하시는 것보다 이제 뭐 11만 원, 12만 원 선에서 지속 이제 횡보하고 있는 중인데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안착이 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갭상승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카카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 시각 특징주는 여기까지 분석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MIC 투자그룹의 이용우 팀장 이렇게 두 분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문가 한 분 또 전화 연결해서 종목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전체 전문가 수익률 5위와 8위의 이름을 올리신 분이시죠.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주셨던 종목 중에 아난티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5% 오르던데요.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8%대 상승이고 사흘 만에 10% 이상 큰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추석 전에 마지막 연결인데요. 추석 연휴도 이제 아난티의 아난티코브의 뭐 풀빌라라던가 펜트하우스에서 보낼 예정인 분이 많으실 거예요. 2018년 최고의 리조트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죠. 물론 남북 경협 테마가 약간 껴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번에 정상회담을 했을 때 남북 경협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초반에 가장 반짝하는 법이에요. 그런 것들이 실적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제 시들어가는 거죠. 항상 처음에 사람들도 첫인상이 강하다가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계속 시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고요. 결국 결과론적으로 바이오주가 다시 움직이기 이전에 그냥 테마로 잠깐 움직였던 것뿐이었죠.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아난티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해외를 못 나가는 상황이 된다면 호캉스를 국내에서 즐기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면 해외여행을 가서 즐기는 거고 못 가면 국내에서 호캉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뭐 산이나 바다를 옛날처럼 놀러 간다? 그런 것들은 지금 하지 않는 트렌드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더 럭셔리하고 더 5성급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비싸더라도 제 돈 주고 제 값을 내고 즐기겠다. 이런 문화가 계속 그 확산이 되면서 아난티 같은 사업은 굉장히 활황기로 들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10,000원이라는 가격. 예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시험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종목을 80점 이상을 못 맞다가 80점 이상을 만약에 넘게 되면 갑자기 90점 막 100점 맞는 이런 성적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점수가 올라가는 걸 경험하게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원이라는 마디지수대를 돌파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오버슈팅이 확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0,000원 가격을 정복하느냐 못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난티 목표 주가 2만 원 제시하셨었는데 지금부터도 100% 수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넥신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텍 회사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아주 작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수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라든가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와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 기술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대표적인 회사가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은 바이오 의약품의 약효의 지속성을 상승시키는 HYFC, 일종의 융합 단백질, 그리고 유전자 치료 백신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바로 이 항체 융합 단백질 제조 및 유전자 치료 백신 제조 원천 기술을 이용해서 계속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국내 제약사에 이전한 이력도 있고요. 그리고 이 치료 백신은 고효능 발현 벡터를 이용해서 체내에서 특정 항원 유전자와 면역 증강 유전자를 발현시킵니다. 이걸 가지고 현재 자궁 경부 전암 등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신약 개발 업체죠. 신약 개발 업체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게 되는데 그 임상 단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면 다국적 제약사라던가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에 수출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개발해도 좋고 중간에 수출해도 좋은데 굉장히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거죠. 가장 이제 아까 말한 HYFC, 일종의 융합 단백질 만드는 기술 이용해서 지금 제넥신이 하이루킨이라는 그 치료제를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는데 하이루킨은 일단 T세포는 그냥 우리의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T세포입니다. 그 T세포를 계속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로슈라는 다국적 제약사와 함께 제넥신과 로슈가 하이루킨 그리고 하이루킨 7과 테센트릭의 병용 투여를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슈가 지금 항암 치료제 쪽으로 굉장히 지금 유망한 그 로드맵을 계속 건설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테센트릭이라는 신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넥신이 만든 하이루킨 7 이 두 개를 병용 투여해서 이중 항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연구가 5월 달부터 지금 계획이 돼서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넥신의 기술은 이미 로슈조차 인정한 기술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HYFC 그리고 하이루킨 이 기술 때문에 이 제넥신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바이오주의 그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10만 원, 이것도 아까 전에 마찬가지 아난티처럼 10,000원, 10만 원, 이 마디지수대가 중요한데 이걸 정복하게 되면 굉장히 위로 높이 더 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넥신은 이번 연도 남은 기간도 마찬가지고 2019년에도 기대를 해야 될 바이오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목표가 20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약 개발업체 제넥신에 대한 투자 의견이었는데 내년까지도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또 전화 연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장한 지 34분 정도 지나갔고요. 시장 움직임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희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사실상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추석 이후의 이 어닝 시즌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이 하향 조정 중이지만 SK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와 같은 IT 반도체주들은 이번 3분기에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은행주 또한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흐름은 어떨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0.36% 상승합니다. 2331.86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232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장중한 때는 2330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30선에서 상승 출발하면서 34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개인이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폭이 1,000억 원 넘게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현재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나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익 매물 실현이 쏟아지면서 현재 삼성전자 46,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SK하이닉스 76,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함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이 퀄컴과 마이크론과 같은 이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셀트리온 현재 3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4% 이상 상승하기도 했는데 현재 5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가 12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현재 30만 원 선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오늘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는 이 35만 원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36만 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물산의 경우 이 삼성화재와 삼성전기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을 4% 가까이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오늘 12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현재 1% 가까이 상승하면서 73만 7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56% 상승하면서 825.76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요 820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826선까지 오르면서 현재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2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하락세를 딛고 오늘 상승 전환이 됐는데요. 현재 1% 넘게 상승하면서 9만 3천 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신라젠의 경우에는 어제 10만 원 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세를 출발했는데 현재 0.40% 하락하면서 9만 9천 원대까지 다시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ENM이 오늘 0.35% 상승하면서 25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도 오늘 11만 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0.14% 상승하면서 7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바이로메드가 8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현재 2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생산시설에 이 1,000억 원 가까이를 투자한다 이런 소식도 함께 전해져 오기도 했습니다. 메디톡스 오늘 0.69% 하락하면서 63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노톡스가 미국 진출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 함께 전해져 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다시 11만 원 선까지 올라섰고요. 코오롱 티슈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회계 처리 기준이 바뀌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현재 4만 8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가 현재 8% 가까이 상승하면서 1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온 시스템도 새로운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현재 6% 넘는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한전기술 그리고 동아소시홀딩스, LS 오늘 모두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성 SDS가 현재 3% 넘게 하락하면서 22만 원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SK하이닉스, LG이노텍, 동서 그리고 롯데하이마트 오늘 모두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부터는 신라젠, 3위는 삼성물산, 4위는 차바이오텍, 5위는 한국항공우주, 6위는 GTG 웰리스, 그리고 7위는 동성제약, 8위는 한온시스템입니다. 네, 3위인 삼성물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증권사들은 삼성물산에 대해 이 오버행 물량 해소로 주가 상단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를 내놓았습니다. 삼성화재와 삼성전기는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 4% 가까이를 매각합니다. 이번 마지막 순환출자 지분 해소로 삼성물산의 주가 상단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0.39% 하락하면서 12만 8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6위인 GTG 웰리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GTG 웰리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의료용 기기와 에스테틱샵, 스파 전용 미용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단기 순이익이 24억 원이 넘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등 55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도 한데요. 11,000원의 공모가를 확정했고 공모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16%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17,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8인 한온시스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한온시스템은 캐나다 자동차 부품사인 마그나 FPNC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한온시스템은 사업 아이템 확장과 신규 고객 확대, 고객 다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FPNC 사업부는 자동차 파워트레인의 쿨링 시스템 등을 생산하는데 특히 핵심 제품인 냉각수 펌프와 전동 쿨링팬의 경우 한온시스템의 기존 사업과 시너지가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6% 상승합니다. 13,4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오늘도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먼저 수익률 리뷰부터 좀 듣겠습니다. 8월 31일에 저가 매수 추천하셨던 퓨전 데이터가 어제 장중에 말씀하셨던 목표 주가 달성이 됐습니다. 8,500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23% 정도의 수익이었는데요. 이쯤에서 차익 실현하는 게 맞을까요, 이사님? 네, 그렇죠. 일단은 뭐든지 그 재료가 노출되면은 어떤 매각을 하는 게 이제 맞는 거고요. 일단은 지난번에 그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어떤 그 변화가 뭔가가 있을 만한 그런 징조가 그 전부터 이제 많이 내포됐었는데 일단은 삼성금거래 홀딩스에게 234억에 매각이 됐죠. 그리고 나서 또 추가로 한 300억 자금 조달을 통해서 새롭게 뭐 사업을 진출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한 단계 자금 조달이 완성되고 신규 사업 진출하는 데 있어서 보다 나은 어떤 그 앞으로의 이제 가시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때는 한 단계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지만 일단은 뭐 목표가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거로 보시고 나중에 추후로 2차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퓨전 데이터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어제장 목표 주가 이상 올라가는 거 보고 차익 실현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이제 그런 그 퓨전 데이터하고 이제 비슷한 흐름의 양상을 보이는 종목인데, 예. 오늘은 의료기기 관련주 중에서 이제 메가이 CS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뭐 응급차, 그리고 응급실, 또 중환자실의 어떤 그 인공호흡기를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 이제 제조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때문에 의료기기에 관련된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이제 특화된 부분의 이제 의료기기인데 뭐 국내 뭐 대형 뭐 소형 그리고 뭐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여 개국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전체 자본의 구성을 보면은 뭔가의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본금이 이제 27억에 불과하고 자본 총계가 72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변화가 있을 때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을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물량을 사기는 좀 어렵고요. 일부를 편입해서 산다라면은 한번 미래 주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4,900원 정도 매수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4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가이 CS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오늘 오전장 마감 전략 함께 짜겠습니다. 금요일이죠. 마왕 이동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죠. 또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기는 한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어제 상승에 견주어서 비교했을 때 봤을 때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미국과 중국 모두 다 추가 관세를 예고를 했지만 두 나라 모두 협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만큼 시장의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물론 국내 시장이 빠른 상승을 할 만큼 경기 시장이 아직은 좋지 않은 상승이라서 상승 역시나 어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끌어갔던 것처럼 제한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매매를 포기할 만큼의 시장은 아닙니다.
변동성 자체가 작기는 하지만 오히려 최근까지도 시장은 오히려 빠른 상승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그 틈새로 경협주나 바이오 제약 그리고 중국 소비약재 관련이나 다른 테마주들이 계속 순환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매매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극심하게 힘들었을 6월, 7월을 생각을 하면 그때 겁먹었던 심리를 빨리 회복하는 게 좋을 것이고요. 시장이 강했다면 오히려 경기 민감주나 아니면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었겠지만 시장을 오히려 당장 빨리 상승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시장이 수익적 관점으로 매매가 바뀌었고요. 시장보다 훨씬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매매를 이끌어 가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한테는 오히려 6, 7월 달 힘들었던 부분만 없앤다면 더욱 좋은 시장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최근까지도 빠른 상승세를 보여줬던 이유가 거기 있을 것이고요. 코스닥 증시가 바이오 제약주들이 어제처럼 오전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가 힘없이 조금 흔들렸던 모습을 보였지만 만일에 코스닥 시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그리고 거래량이 더 많아진다면 훨씬 더 강한 시장이 테마주 시장으로 한 번 더 몰리면서 올해 1월 달에 보여줬던 시장만큼의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월, 7월 상승과 하락 종목을 비교하는 ADR 수치가 가장 낮았던 시점을 찍고 나서는 항상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심리를 회복하고 나서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했다는 얘기고 무작정 기다리며 손실났던 계좌를 종목 뿌려놓기가 아닌 집중함으로써 지금 수익 장세를 이용하면 조금은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를 쉬는 동안에도 불안하지 않을 종목에 대한 추천을 받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테마주 쪽으로 쏠리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제노레입니다. 오늘 의료기기가 조금 강세를 좀 보였고, 바이오 제약에 이어서 의료기기 쪽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노레이는 엑스레이 진단 장비나 판매를 하는 기업으로서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와 치과용 영상 장치를 모두 다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CARM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이 60%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지배력이 강하고요. 최근에 이제 덴탈 부분이 이제 중국 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었는데 이 하이엔드 제품 출시 이후에 2015년부터 해서 연평균 30%로 고속 성장인 기업입니다. 추가 점유율과 성장성을 위해서 제노레이가 메디컬 및 덴탈 제품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하이엔드 시장을 겨냥할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어서 향후 매출에도 기대가 됩니다. 최근 덴탈 엑스레이 장비 쪽은 주력은 아닙니다만 3D 시장으로 빨리 넘어가고 있는데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치과 진료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중국 치과용 엑스레이 시장이 2억 달러가 넘는 시장에서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는 연평균 16%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작년에 의료기기 쪽 제품 인증을 받았던 제노레이 입장에서는 작년 매출이 80억이었던 매출액이 올해 2배가 넘는 150억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매출액이 25%가량 그리고 영업이익은 45% 이상의 이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주가가 굉장히 낮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력 메디컬 프리미엄 신규 장비인 오스카는 미국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며 1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로는 올해 5월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줬는데 최근 바이오 제약주들이 다시 힘을 내면서 서서히 반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기 박스권이었던 3만 원을 다시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 도약이 기대됩니다. 이번에 32,000원이 다시 추가적으로 돌파된다면 신규 상장 당시 고점 부분이었던까지 상승이 가능해 보여서 매수밴드는 31,000원에서 3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8,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천주 제노레이에 대한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는 매주 금요일 함께 하시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